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P형 수신기 30실내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엔진 펌프에 관련해서 결선을 한다든가 시운전한다든가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힘내서 더 좋은 강의를 제작해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죠. 이 부분이 엔진 펌프의 제어 장치입니다. 패널 전면에 딱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점선 부분은 상단은 엔진 펌프에 관련된 거고 하단은 충압 펌프에 관련된 겁니다. 요거는 충압 펌프가 기동이 됐을 때 점등되는 거, 요거는 엔진 펌프가 기동이 됐을 때 점등되는 거. 상태가 모니터링이 되죠. 기동된 상태가 불이 들어오면 아유 기동됐구나 알 수가 있잖아. 그런 것이고요. 요건 자동 모드 선택할 때 자동, 요거 누르면 요게 점등됩니다. 지금 자동 모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정지가 되면은 요게 들어와요. 아, 정지 상태구나. 요걸 누르면 수동 상태가 이제 선택됐다는 거를 셀렉팅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상태. 그게 점등이 되고 수동 눌렀을 때 막바로 수동으로 기동이 되겠죠. 그럼 하여튼 수동이 됐든 자동이됐든 기동이 되면은 여기에 불이 돈다. 기동 램프가. 충압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요 반자동 확인이라는 요 녀석은 뭔가? 요거는 이제 분명히 요건 표시등인데 반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됐을 때 지금 상태가 반자동 상태일 때 들어오는 L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의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기동은 자동으로 하고 자동 기동, 그 다음에 정지는 수동 정지. 이게 수동 정지는 왜 수동 정지가 돼야 되느냐,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할 건데, 요 패널 이면에 보면 기판에 조그만한 딥스위치가 있어요. 딥스위치가 있는데 그 딥스위치가 4개가 있어요. 이 버튼이, 제어하는 버튼이. 그래서 밑에서부터 1, 2, 3, 4인데 3번 딥스위치를 갖다가 이쪽 좌측을 하면 온이거든. 온을 했을 때 반자동 모드가 돼요.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반자동이 선택됐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램프인데, 반자동은 자동기동 수동 모드예요. 그래서 기동은 수신기로부터 접전해서 작동이 되지만은, 일단 기동이라면 여기 자체적으로 엔진 펌프에서 수신기가 아닙니다. 기동만 되면은 엔진 펌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유지가 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 지속이 되면은 정지를 하려면 수동 정지를 해야 돼. 수동 정지 입력 단자에다가 접점을 입력을 하면은 지속이 풀리면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반자동 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자들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동 기동 입력 단자하고 수동 정지 입력 단자하고 이 패널에 이 커버를 열어보면 안에 단자들이 쭉 있습니다. 이따 설명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배터리 역결선.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잖아, 직류니까.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연결했을 때 바로 불 들어옵니다. 바로 불만 들어와서 알겠어? 누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나? 불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울려. 불 들어오면서. 알람. 부자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오면 이건 무슨 이상이 있네 알 수가 있죠. 이게 살펴보겠죠.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배터리 이게 역결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이 실패를 했어. 자동 기동 신호든 수동 기동 신호든. 그러면은 6회 재기동을 갖다가 6회를까지 했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부자가 울면서 요 이완이라는, 이완하고 이렇게 요런 표시가 뜹니다. 요거는 지금 저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뭐 관련이 있어서 확인해 본 적도 없고,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느 부분이 여기에 뜨는지 아니면 여기에 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요런 그 부자가 울리면서 재시동 6회 실패가 되면 2하고 점이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정도는 알아야 돼. 배터리 전압. 이 부분이 지금 배터리 전압 표시하는 액정이고요. 이건 12.3V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12V예요. 만약에
24V 배터리 같으면 24 이상 뜨겠죠.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상태에 따라서 물론 뭐 방전된 상태라든가 충전된 상태, 뭐 충전되는 상태, 그럴 때는 전압이 약간 수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이제 좌우되냐면 요거 충전 완료, 충전 중. 그러니까 실시간 충전 완료가 됐던 충전 중이든 간에 실시간 여기 그 전압치가 여기에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2V 같은 경우는 충전 중일 경우는 충전 중에는 12V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압이 12.5V 이하가 되면 충전을 시작을 해요. 충전이 시작되면 불 바로 들어옵니다. 그다음 24V 배터리 같으면은 24V 이하가 되면은 충전 바로 시작되고 충전 중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 완료는 뭐냐? 12V 같은 경우는 13.5V 이상 되면 충전이 완료가 되고 충전이 중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 완료 LED가 점등이 됩니다. 24V 배터리 같은 경우 26V 딱 되면은 그 이상 되면은 충전 완료 LED가 점등되면서 충전이 종료가 되는 거죠. 또 아까처럼 12.5V라든가 24V 이하가 되면 또 충전이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에 AC 전원이라는 요 표시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AC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전원이 연결돼요. 충압 펌프를 엔진 펌프 제어 장치에서 제어할 때는 4선식이 들어가야 돼. 380에 220 다 사용합니다. 요거 단상은 요 파워보드에 전원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전동기 충압 펌프로 이렇게 제어할 때 전원 연결해 주는 거고 그래서 3상 4선식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충압 펌프를 여기 제어하라고 MCC에서 제어할 때 여기 연결 안 될 때는 이게 3상은 필요가 없어. 380을 220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 전원 연결되면 하여튼 여기에 점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파워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 우리 소방하고 연동되는 거, 그 단자들이 전부 연결한 단자들이고, 이 부분 이따 설명할게요. 뭐 다 연결하는 게 아니야. 입맛에 맞춰서 이제 결선을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한 여기에 전원을 인가하는 단자에 네 개인데, 이 RSTN이거든요. RSTN 4단자입니다. 여기 좌측부터. 그래가지고, 요 세 단자는 380이 공급되는 거고, 요거 N상 하나하고, N선 하나하고, T 또는 S, 이렇게 해서 두 선, 요거하고 요거 두 선, 또는 요거하고 요거 두 선씩일 때, 220V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진 펌프 제어하면서 중압 펌프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중압 펌프로 가는 선 연결하는 거예요. 380 사용합니다. 중압 펌프 보다가. 그래서 여기 연결 경우에는 3상 4선식 380에 220V. 이걸 연결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제어 안 해. 그럴 경우 여기 220만 R하고 N입니다. 맨 좌측하고 맨 우측 4개에서 220만 이렇게 결선해 주면 돼요. 그리고 파워보드 쪽에 전원만 AC만 공급해 주면 된다고. 이거 제어 안 하니까. 자, 그 엔진 전면 제어팬을 이렇게 열으면은 그 내부에 연결한 연동 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팬을 전면 이면 PCB 기판에 보면 조그맣게 선택 스위치가 있어요. 이래 스위치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3번하고 1번 부분을 이쪽에다 밑으로 내려야 돼. 우측으로 당겨가지고 스위치를 우측으로 해서 오픈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나 하면 돼. 2번하고 4번은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 없어. 우리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왜 그러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요 세 단자에 관련이 있어요. 요 세 단자. PS1하고 B-하고 PS2가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거기 보면 PS1은 기동 단자. 그 다음에 요건 공통. 기동과 전기 공통 단자고, 요거는 PS2는 정지 단자. 그래서 요 내부에 회로를 갖다가
엔진 펌프를 기동할 때 요 두 단자 B- 공통이라고 그랬죠. PS1하고 요 두 단자의 접점을 입력하고요. 수신기에서 접점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정지는 반자동 방식일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B-하고 PS2 이것도 수신기로부터 접점을 받아가지고 그 접점에서 이게 수동 정지가 되는 반자동일 때 반자동은 아까 얘기했죠. 자동 기동, 수동 정지라고 그랬잖아. 수동 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동을 하게 되면은 이 엔진 펌프 자체가 엔진 펌프 자체적으로 이게 지속을 시킨다고 그랬죠. 지속은 자기유지라고 했죠. 자기유지 스스로 유지시키는 거. 기동 상태를 자동 기동된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홀딩한다고 그러대. 홀딩한다고 그러대. 홀딩. 예. 잡아준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요거는 그 초창기 때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이 주펌프하고 예비펌프는 한번 기동되면은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 눌러서 시스템 복구할 때까지 계속 돌아. 홀딩이 돼가지고 이것처럼. 그렇듯이 여기서 엔진 자체에서 이렇게 홀딩을 시켜가지고 자기유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수동정지하는 것 갖다가 반자동 모드라고 그래요. 반자동. 그래서 반자동 모드로 할 때는 접점을 내려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수신기에서 이거 옛날 초창기 때 사용하던 시공된 방식입니다. 근데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이거 자동기동, 자동정지인데 왜 이렇게 이거는 수신기에서 저기 해더라도 이상한 게 뭐 붙어있고 막 그러네? 예? 복구만 된다고 해서 이게 저기가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접점을 눌러줘야 돼, 푸시 버튼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요게 번뜩이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겠지.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럼 반자동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번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선택 스위치. 이 선택 스위치가 밑에서부터 1, 2, 3, 4죠. 그래서 요게 3번이라고 했잖아. 3번을 쪽으로 하면 ON이라고 했지, ON. ON으로 시켰을 때 자기유지 이 자체적으로 지속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했지. 엔진 펌프 내부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기동은 자동으로 되지만은 자동 기동이지만은 이 정지는 수동 정지를 해야 돼. 수동 정지. 예? 그런 걸 보고 반자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ON으로 되면 그렇게 그런 모드로 되고요. 에이, 그거 옛날 모델이지. 지금 누가 써. 그러고서 딱 사용 안 해. 자기유지 오프 시킬 거야. 그러려면 이쪽으로 내려야지. 3번 딥 스위치를. 그러면 올자동이요. 올자동은 뭐냐면 아까는 이쪽으로 시켰을 때는 자동 기동 수동 정지지만 이쪽으로 했을 때는 자동 기동하고요. 자동 정지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은 초창기 때 이렇게 반자동 모드로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언제적부터 이게 수신기에서 일어나자 자기 유지를 지속 기능을 어차피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 누르면 다 자기 유지가 풀리니까 정지할 때 수동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 정지를 풀던 뭐 자동 저기가 되던 홀딩이 풀리던 그건 관계없이 여기서는 일단 접점만 끊어지면 수신기에서 이제 접점이 끊어지는 복구된다고 그러지. 붙었던 접점이 일로 오는 접점이 기동계로에 붙었던 접점이. 근데 자동 기동하고 수동 정지가 됐던 자동 기동, 자동 정지가 됐던 그 상관 안 해요. 여기서는 여기서 수신기에 오는 접점이 끊어지면 무조건 자동 정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자동 기동, 자동 정지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유지는 수신기에서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 수신기에서는 자동기동 수동정지잖아. 복구 스위치를 누르는 게 수동정지잖아. 그렇지만 그 수동정지 행위가 여기 수신기에서 이쪽으로 이 엔진 펌프를 제어하는 그 접점이 자동으로 묶고 수동으로 정지시킨다는 그 차이밖에 없지. 이 접점은 수동이든 자동이든 관계없이 여기에 자동 라인에 두 가닥만 연결해. 입력에. 아까 PS1하고 B-단자 있고 PS2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거는 수동인데 요거 안 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동기동 자동일 때 이 두 선에서 접점 수신기를 붙였다 떨어졌다 한다고. 근데 기동일 때는 그냥 자동으로 붙이고 정지일 때는 수신기에 복구 버튼을 눌러서 회로를 복구시켜 떨어뜨린다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 접점이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PS 엔진법에서는 접점이 붙으면은 기동되고 수동이 됐든 자동이 됐든 떨어지면은 복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자동기동 자동정지 개념이란 얘기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그러니까 자동 개념이란 얘기, 자동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자기 유지를 온시켰을 때는 여기 B-하고 PS2도 가야죠. 수신기로 정지, 수동정지 버튼을 해줘야 되게 초창기 때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엔진에 엔진 관련해가지고 하는 건데, 알 필요 없어요. 설비에서 알아서 세팅을 합니다. ETS 방식하고 ETR 방식이 있어요. 구글에서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설명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돼. 그 정도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하고 4번이 접점에 관련된 건데, 엔진 펌프 기동과 정지. 요 1번은 기동이에요. 기동하고 관련된 거예요. 딥스위치가. 4번은 정지일 때. 그러니까 4번은 정지일 때니까 요게 이제 반자동 모드일 때 해당되는 거지. 반자동일 때 신경 쓸 필요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1번하고 3번만 오프돼 있으면 된다고. 요즘 시공하는 그런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거는 이게 또 이렇게 반자동일 때 이게 또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여기에 내가 설명을 해주는 대로 이렇게 확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반자동이든 자동이든 반자동이든 자동기동이든 완전 자동이든 간에 두 가지 똑같이 공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동기동 자동정지일 때는 요것만 1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번만.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에서 온 됐을 때 반자동 모드일 때 정지 접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온 됐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오프 됐을 때는 관계없고요. 여기 온 됐을 때만 요 두 개가 접점이 노멀 크로스 접점이냐, 그러니까 비접점, 노멀 오픈 접점이냐,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동 접점에 수신기에서 기동 접점이 노멀 오픈 접점 이거라고 그랬잖아. 노멀 오픈은 상시 오픈, 노멀 오픈이고 상시 개로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접점이 노멀 크로스 접점이 상시 패러 접점. 그래서 붙어있다가 뛸 때 동작하는 동작을 시키면 떨어지는 접점, 요거 동작을 시키면 붙는 접점. 예? 그래서 요걸 A 접점이라고 그러고 요걸 B 접점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그래서 요 기동을 시킬 때 요거는 이제 온 시키면은 엔진 기동할 때 붙어있다가 요걸 띄어야 기동이 되는 거고, 요거는 떨어져 있다가 오프 시키면 노멀 오픈 접점 사용해야 된다고 했지. 예? 떨어져 있다가 이걸 눌러줘야 기동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정지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노멀 크로스니까 평상시에 기동이 돼서 하여튼 붙어 있다가 수동 정지할 때는 붙어있는 접점이 떨어져야 이게 정지가 되고, 요거 같은 건 반대. 떨어져 있는 접점이 수신기에서 눌러줘야 정지가 되고, 접점이 붙어야.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면 2번 보고 3번 보고 하세요. 이해될 때까지.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니까. 요건 필히 알아야 돼. 옛날에 시설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 거 아니라도 현재 그 모드에도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히 알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하니까 내가 아는 녀석이 이비수란 녀석이 있는데 젊었는데 계속 이제 나이를 좀 40대 중반은 넘었겠네. 내가 자료 그동안 내가 제작해놓은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요. 2015년인가 그 이전 얘기니까 애가 좀 괜찮은 애 같아가지고 내가 자료 해놓은 거 4.7기가 DVD R로 해가지고 4.7기가 6개 정도만 해가 용량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글을 줬는데
아니,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 어디 가서 술자리 가서 A 접점 따지고 B 접. 근데 그 대상들이 다 자동 제어를 좀 하고, 이게 좀, 이런, 계통에 조금, 보통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제 겨우 날개 찌다는 그런 친구가 술 먹으면서 강의를 뭐 A 접점 어쩌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듣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 내가 몇 번 혼내고 그랬는데,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 그 필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서, 옛날에는 요 정지를 사용했으니까 여기도 사용해주면 지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요 두 선만 연결합니다. 예? 그래서 기동은, 수신기 기동은 노말 크로스 없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게 노말 크로스라고 했잖아. 요건 노말 오픈이고. 동작되지 않은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말 크로스 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 누르면 떨어지는 접점. 그 다음에 노말 오픈 그러면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눌렀을 때 붙는 접점. 그 정도로만 하시면 돼. 그래서 수신기에서 이 접점을 사용합니다. 응? 거기에 맞춰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번, 3번 5%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1번이 5% 돼 있을 때 노말 오픈 접점을 이제 붙였을 때 동작하지. 만약 거꾸로 노말 크로스를 이런 걸 모르고 노말 크로스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접점을 딱 하면은 평상시에 수신기에서 그 압력이 안 떨어지고 정상에 일단 붙잖아. 그럼 계속 기동되는 거예요. 기동 안 돼야 되는데 기동되고, 돼야 되는데 기동 안 되고, 반대로 접점이니까. 그런 거를 접점을, 옵션을 잘 보셔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엔진 펌프 제어하면서 충압 펌프를 연결해서 제어할 때, 충압 펌프. 그러면 여기다가 접점, 이것도 노멀 오픈 접점이에요. 중압 펌프도. 그러면은, 요 단자 두 개가 PS3하고 B-하고, 요게 충압 펌프, 수신기에서 충압 펌프 접점이 붙으면은, 여기 신호가 들어가면 기동을 시켜요. 이따 옆에 보면 마그네트가 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충압 펌프를 제어하는 입력 단자가, 접점 입력 단자가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AL1, AL2는 경고 단자인데, 요 안에 노멀 오픈 접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릴레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엔진 펌프가 6번 실패했다든가, 시동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배터리가 로우라든가 전압이 낮다든가, 뭐 AC가 전원이 연결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요게 접점이 붙는다고. 그래서 이 붙는 접점으로 수신기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부자 소리 나고, 창에 엔진 펌프 이상이라는 그 라벨을 붙여놓으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놨고, 그 기록 장치에도 여기가 어느 저기 입력이 들어오고 나타나죠. 회로에 어디 화재면 화재, 무슨 TS면 TS, 밸브 주의, 동작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여기서 엔진 펌프 이상 이렇게 나타나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요 단자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단자, 알람.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 그 부분은 이따 설명할게요. 그거 할 때 여기다가 선 연결하면 돼. 요 극성이 없어요. 접점이니까. 요것도 극성이 없고, 서로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돼. 수신기 연호선, 기동선, 엔진 펌프잖아. 엔진 펌프 기동하면 그 선, 아무 선이나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확인. 엔진 펌프가 기동되면 여기서 수신기로 확인을 줘야 되잖아. 원래는 기본이 전압을 주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220, AC 220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접점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접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안전상의 이유로 접점을 사용을 해. 그 부분에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럴 때는 접점 받을 때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서 접점이 내부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엔진 펌프가 기동하면 여기는 접점이 붙는 거고, 요 두 단자 간에는. 요걸 이용해서 이따가 이제 안전한 회로를 만드는 거 확인, 여기서 기동이 됐다는 확인 회로를 수신기로 이제 확인 신호를 주는데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AC 전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엔진 펌프. 요거는 충압 펌프. 충압 펌프를 여기서 제어할 때, 그럴 때도 AC 220으로 나가는데, 이제 요거는
특기사항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기 출고하기 전에 여기 접종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압 AC 220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AC 220 출력이라고 돼 있는데 접종을 해달라면 접종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뭐 엔진 펌프를 어디서 뭘 제어한다는 거야? 그 뭐 아까 이게 여기 있잖아. 이게 단자대에 쭉 설명하면 얘기했잖아요. 엔진 펌프를 여기서 제어한다는 걸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여기 저는 RST 3장 4선식 들어간다 그랬지. 여기 제어하려면 3장 4선식 하고 여기서 제어가 안 되고 MCC에서 그 충압 펌프를 그 제어하면은 여기는 요선하고 요선에 220만 연결하면 되고 여기서 충압 펌프를 여기서 엔진 펌프 요 안에서 연결해서 제어하려면 3장 4선식 예, 380, 220 연결하고 여기다가 요 위에 마그네트가 있거든요. 마그네트. 응? 마그네트에서 출력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전압이 나와야 기동 시로가 들어오면 수신기에서 응? 충압 펌프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된 3상 인덕션 모다 응? 인덕션 모다 IM 글로 3장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아까 쪼만해. 이거 잘 봐야 돼. 이 패널 이면에 옵션 스위치 아까 크게 확대해서 이게 쪼만하게 보인다고. 패널 이렇게 이면에 보면 이렇게 문 열으면 그 뒷면에 저기가 있다고. 프린트 기판 PCB. 이게 쪼만하게 하단부에 중앙 하단부에 이렇게 있다고. 잘 봐야 돼. 돋보기로 안 보는 사람들. 이제 저는 RSTN을 하면 N상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 N상이 필요 없으니까 전기 배전만 해서 오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보통은 MCC반에서 그 차단기가 거기 있어요. 여기 거는 3상 거는. 그래서 MCC반에 메인 3상 차단기가 있고 이게 메인이고요. 메인이고 이게 380에 220V 3상 4선식 전원이 들어오죠. 한전 전원이. 이게 4선식이 하나로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차단기가 또 서브 차단기가 달려요. 여기 또 단상 차단기가 달리고 이거 이제 제어전은 220 제어전은 여기 차단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있어야 돼. 필히. 불편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펌프 그 다음에 충압펌프, 그 다음에 예비전은 그쪽으로 이제 한다. 그래서 요거를 충압펌프를 여기서 제어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 이제 마그네트 접촉자 향해서 이게 제어하는 거고요. 예? 여기서 요 단자대가 이렇게 밑에 있겠지, 3상. 그거를 연결해 사용하는 거고, 이게 이제 충압, 이게 예비전은. 그래서 보통 3상 그 브레카로 3폴짜리로 이렇게 차단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N상은 여기서 이쪽에서 N상 단자에서 이렇게 하나 가고 여기 3상 RST가 이렇게 세 가닥이 차단기를 통해서 갑니다. 응? 4극이 아니에요. 3극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4선씩 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 엔진펌프 제어반에서 제어할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거 하나 할 때는 그렇게 단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돼. 여기서 엔진 펌프를 할 때 이거 없애면 어차피 3상 차단기가 필요 없잖아요. 엔진 펌프를 단상으로 220만 보내줄까. 2극 2폴짜리로 그 차단기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엔진 펌프 전원을. 그렇게 발주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깝잖아. 이거 3상으로 오면 비싸잖아. 단가가. 여기 사용 안 하는데 여기서 제어할 거면 엔진 펌프로는 단상만 하는데 이게 차단기 값이 비싸다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련자들은 발주할 때 이런 걸 잘 봐서 돈을 아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단기를 1차적으로 단자대 이게 연결하면은 엔진 펌프 MCC에서 이렇게 얘기한 대로 거기서 선이 와요. 전원선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차단기가 있죠. 3폴짜리에서 이쪽으로 마그네트 접촉기. 전자 접촉기입니다. 그래서 기동 신호가 여기 딱 단자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딱 신호를 보내. 붙어. 안 붙으면 국물 접촉을 딱 붙는다고. 말 잘 듣지. 붙어 그러면 즉시 붙어. 그러면 요 전원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으면 기둥이 안 되면 붙으면 3장 전원이 중압펌프보다로 단자로 연결돼 중압펌프 전동기로 전원이 인가되면 중압펌프가 도는 거지. 이 중압펌프는 자동기동, 자동정지입니다. 자동기동, 자동정지예요. 아시겠죠? 예. 이건 충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나 예비는 자동기동, 수동정지지만은 지속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자동 충압만 하는 거지. 자동기동에서 이제 정지점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1번 이 옵션을 B접점이라는 게 노멀 크로스 접점이라고 그랬지. 이거 A접점은 노멀 오픈이고 1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간에 요거 딥스위치를 온시키면 좌측으로 하면은 기동 접점은 무조건 요런 타입으로 써야 돼요. 여기 상시표로 노멀 크로스 B접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측으로 해서 오프 시켰을 때는 요 상시 개로 노멀 오픈 A접점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4번 같은 경우 정지 접점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지도. 요거 PS1하고 B1이 기동이지만 요거는 PS2하고 B1은 정지 입력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운일 때는 요걸 붙어있는 접점 이쪽 운일 때는 붙어있는 접점이지 요걸 오프로 했을 때는 떨어져 있는 접점 정지에 입력되는 접점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엔진 펌프 제어반에 보면 아까 AL1하고 AL2가 단자가 2개가 있었잖아. 여기 접점이 내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 붙는다고 그랬잖아. 알람 신호를 접점하고 붙여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게 어디다가 연결했냐면은 템퍼 스위치에다가 템퍼 입력에다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선은 요 단자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예? 요거 관련된 단자대 연결하고 한 선은 마이너스에다 이렇게 공통에다가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이에요. 항상 여기 화재나 뭐 템파나 PS나 이런 거 전부 감지기 화재나 이런 거 다 마이너스를 스위칭 해주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죠. 이렇게 결선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템퍼 쪽에는 템퍼나 이런 그 설비 쪽에는 무조건 입력이 들어오면은 부자가 떠요. 화재가 아니에요. 이건 상태 감시하는 거예요. 여기 동작 신호가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동작되면 램프 점등되고 엔진 펌프에 이상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응? 필이 있어야 될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내가. 그러고서 그 알람이 부자가 오는 거지. 부자가 삐 소리 나면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왜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지. 불 들어와 있는 거. 템포 예비에다 물렸다는데요. 눈 씻고 봐도 없네. 템파가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 알람 밸브 1층부터 5층까지 프리액션 밸브, 그 다음에 수위 감시, 그 다음에 그 프리액션 밸브 템파도 있죠. 수위 감시, 그 다음에 수위 감시에 이게 잘못 표기했는데 수위 감시 때 고수나 저수소에 보면은 이게 배관이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펌프 쪽으로 거기에 밸브가 있어. 거기에 템파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라고. 수위라고 적으면 안 돼. 수조 템파라고, 수조 감시라고, 수조라고만 하면 돼. 이거 감시도 필요 없어. 응? 여기 프리액션 밸브라고 적었듯이 여기도 수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수조의 템포구나, 요거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헷갈리더라고. 수위 감시라고 하니까, 이 템포하고 수위 감시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해되시죠? 내 말 뜻?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펌프에 흡입 토출축에 있는 거 한 회로로 잡았어요. 원래 두 회로 해야 했더니 한 회로 잡아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 회로로 했지. 두 개를 감지기, 송변형식으로 해가지고 흡입 토출해가지고 말단에다가 종단량 치고 하는 거. 그렇게 했고요. 중압, 예비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비가 들어가. 템파 예비 1, 템파 예비 2, 템파 예비 3인데, 템파 예비 1에다가 요 기능을 넣어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기록장치에 요게 동작하면 액정에 LCD 거기에 엔진 펌프 이상 그게 뜨게끔
메시지가 뜨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고 이제 라벨을 나중에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왔는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보내온 데다가 남은 거기다가 그 폼택으로 이렇게 라벨링 작성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여놔야 돼. 손으로 쓰기도 뭐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두 가닥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선은 여기 32원 단자. 이 예비 원래 완이었다고 그랬죠. 여기가 예비 완 템파 스위치 예비 완이었는데 거기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32원 단자 프로그램 해가지고 엔진 펌프 이상 뜨게끔 해주고 여기다 선을 물리면 돼. 한 선은 AL 이 극성 없어요. 그냥 단자 접점이니까 그쪽이 접점 입력이니까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AL1이 물리든 AL2가 물려. 그래 AL1이 여기 물렸으면 AL2는 공통에다가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 예, 감시회로는. 예. 아시겠죠? 여기도 라벨링 했는데 사연이 있어요. 이게 지저분한 사연이. 거기까지 하면 좀 탕수가 줄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명판 잘 봐야 돼. 충압펌프. 주펌프도 마찬가지요. 주펌프는 한 가지로만 돼 있어야 돼. 한 가지로만. 단일전압. 380이면 380이라고. 만약에 주펌프가 220, 380, 이중전압보다 그 전격이 380이 아니요. Y 델타 못해. 델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Y 한 가지만 사용하든지 델타 한 가지만. 델타라면 220 쓸 수가 있고. 이게 이중전압 모터로 들어오면은 주펌프 같은 경우 220 전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220을 380에 사용하려면은 Y 결선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80에 사용할 때. 그러니까 Y 결선 해야 되고, 220으로 그냥 델타 결선하면 220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델타 결선에서는 Y 델타가 가능하고. 그 관련 강의한 거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주펌프는 380 요것만 써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압펌프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써 있을 때는 요 전격 전압 220이니까 요 내부에서 이렇게 결선해야 돼. 전동기 자체에서. 그래야 3선만 이렇게 아까 단자대로 가서 전원을 인가받아야지. 기동신호등 밀로 전원 들어오게. 요거를 뭐 MCC나 아니면 엔진펌프 조작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육선이 가서. 이거는 여기 자체에서 전동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 접속감 있잖아. 이 안에서 요 세 선을 점바를 해주고 요 세 선만 가는 거예요. Y 결선하면은 380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 전격이 220이지만은, 아니면 요 낮은 전압에서 하면 델타 결선은 220에 받을 수 있고. 잘 봐야 돼.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220에 380볼트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전격이 220짜리라는 얘기예요. 낮은 전압이 전격이요. 이렇게 이중전압에서. 그래서 요 자체가 220을 인가를 해줘야지 380 연결하면은 요 Y 결선을 하면은 여기 380을 해도 인가해도 여기 Y 결선하면 220밖에 인가가 안 되고 전격 전압이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기기동이라고 그러지? 전전압 기동. 여기 전격 전압을 그냥 가해주는 걸 전전압을 기동해주는 거잖아. 그럴 때 단일 전압으로 220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델타 220 전격 코일을 델타 결선압 막바로 연결하면 220에, 3단 220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전원 전압 들어오는 전압이나, 여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응? 그래서 여기도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그러니까 이 점이나 똑같고요. 이 점이나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220이나 여기 220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델타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일 때는 380 가면 여기 220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격전압 220에 220 가하는 거는 마력수가 얼마 안 돼. 이건 5마력, 3마력에서 5마력 뭐 그 정도 되겠지. 뭐 7마력짜리도 있는데 큰 거는 7.5마력짜리. 근데 어쨌든 간에 마력수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기기동, 전전압 기동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거. Y 결선을 하든, 델타 결선을 하든. 근데 이제 선전류가 좀 많이 흘러요. 델타 결선일 때는. Y 결선일 때는 델타에 비해 선전류가 줄어드는데,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뭐 큰 차이 안 나. 여기서 마력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유심히 잘 봐야 돼요. 뭐 전기에서 결선하지 말고.
전기에 다 기술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사고 나면 또 우리 이제 소방 마감하는데 딜레이 되잖아, 날짜가. 막기까지 하거나 새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또 한 번씩 유심히 봐. 잘못되면 지적을 해줘야지. 그래야 결선 수정해가지고 사고 없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의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펌프의 기동 라인하고 확인 라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필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잘 알아. 그런 사람은 지금 나가세요, 당장. 잘하는 사람이 뭐하러 여기 축 치고 앉아있어. 나가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빨리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수신기에서 펌프를 기동시키는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 기동 출력에 수신기 접점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엔진 펌프, 뭐 충압 펌프, 주 펌프를 다 이게 여기서 기동시키기 위해 접점을 붙여주는 거예요. 응? 노멀 오픈 접점이제 이게 전부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걸 갖다가 노멀 오픈 접점을 원래 정석이 이렇게 우측에 그려야 돼 접점을.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건 노멀 오픈 접점이 아니요. 이쪽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노멀 크로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왜냐면 이게 붙으면 이건 떨어지는 같은 방향으로 동작은 이쪽으로 되게끔. 예? 복구는 이쪽 반대로 이렇게 되고. 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복구라고 그러잖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붙었던 게 이쪽으로 복구되려면 이쪽으로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떨어져 있던 게 동작하려면, 붙어 있던 게 떨어지려면 이쪽으로 동작하고, 떨어져 있던 게 다시 복구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표준이에요. 이 접점 표기할 때. 이게 노멀 오픈이고, 노멀 크로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접점이 엔진 펌프를 기동을 시켜주고 기동 회로를 이제 스위칭 해주는 거예요. 이거 충압 펌프도 기동 회로 스위칭 해주고 주 펌프도 기동 회로 스위칭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접점이 연결된 선을 통해서. 그래서 예비 펌프는 주 펌프하고 동일합니다. 예비 펌프하고 주 펌프는 화재가 나가지고 밸브를 딱 소화전 배관에서 연대든가 아니면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가지고 살수로 안 되든가 아니면은 요거는 프리액션 밸브는 불나서 녹은 데만 터지지만 국소 살수지만은 일제 예방 밸브는 오픈이잖아 전부 헤드가. 이게 델리지 밸브라고 해요. DV라고 그러는데 요게 터지면 이 구역 전체가 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가 터졌다 그때 금방 뭐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화재 살수가 딱 되면은, 화재를 해서, 뭐, 소화전 하면서 밸브를 열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살수로 인해서, 누압에 의해서 수관 내 압력 변화가 확 오겠지. 그러면, 이제, 주펌프나 예비펌프가 고를 때 도는 건데, 평상시에 예비펌프가 돌기 전에 주펌프가 돌으면 예비펌프는 압력이 그 이하로 안 내려가니까, 안 돌아요. 예비펌프는 주펌프만 돌아요. 물론 충압펌프도 같이 돕니다. 근데 금방 압력이 올라가면 정지가 돼요. 이 정지점이 주펌프 정지점보다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끊어지는 거지, 충압펌프가. 그러니까 이거 금방 이게 먼저 돌고 이게 그 다음에 돌아서 같이 돌다가 순간적으로 압이 확 올라가면 정지점 가면 이건 정지하고, 주펌프는 여기서 더 높은 데 정지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유지가 된다고, 지속이 된다고 그랬지. 주하고 예비는. 예? 그러니까 정지점이 닿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 눌러서 정지시키기까지는, 전까지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비 펌프는 일단 이게 먼저 돌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이게 이제 살수량이 많아지면, 이게 압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 요 기동점으로. 요게 기동이, 잘 봐요. 요게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충압. 기동점이에요. 충기, 요게 이제 주동 기동점, 여기는 예비 펌프 기동점인데, 요게 주 펌프 기동점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물이 확 빠지면은, 확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충압 펌프도 먼저 돌지만은 여기서 더 내려오면 주 펌프가 놓을 거 아니야. 근데 확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돌다가 주 펌프 살수량이 많아지면, 살수 계수가 많아지면은 화재가 발업돼가지고 압력이 툭 떨어진다고 또.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돌지만은
이걸 계속 돌고 있는 상태잖아. 돌고 있는 상태지만은 중압범프도 돌기 이제 여기서 정지점이 낮으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중압범 돌기 시작하고 이건 어차피 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예비범프도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예비범프하고 주범프가 같이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살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압력 스위치가 이제 감지해가지고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지속 상태로 이제 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예비는 충압범프는 충압용으로만 되는 거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동해주는 기동 접종을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은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확인 AC 220 있고 DC 24V 방식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DC 24V 하려면은 여기서 확인이 나오는 게 MGC나 아니면은 엔진펌프 제어반에서 DC 24V 출력을 안 해주잖아. 근데 DC 24V 이 확인 방법을 하는 이유가 AC 220을 받아버리면은 통상적으로 AC 220을 받게 돼 있죠. 내가 이 DC 24V로 표기한다 이렇게 이게 줄을 딱딱 거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C 220을 이렇게 이제 공급하게 돼 있잖아요. 이 두 단자에 각각. 예? 확인 입력 단자입니다. 전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압이 AC 220은 위험한 거예요. 수신기 전압만 빼놓고는 AC가 들어오면 안 돼. 누가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보수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접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DC를 공급을 해줘야 돼. 접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접점 방식을 아까 설명을 했죠. 그게 이 접점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MCC도 접점 빼주세요. AC 220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이 얘기를 잘못 들었는가 봐. 주펌프는 안 했더라고. 충압펌프만. 주펌프는 접점을 해줬는데 충압펌프는 그냥 전압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런 걸 떠나서, 또 이게 이쪽에 마그네틱에 끼는 게 있는데, 그거 안 해본 지 오래됐어. 나 자동차에 옛날에 한참 8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전에 다치는 바람에 그쪽하고 관련 끊었어. 전기 쪽하고. 물론 이제, 금방 까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 끼는 거 알긴 아는데, 어떻게 끼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우시라고 했어. 껴달라고. 그리고 내가 대신 음료수 맛있는 거 사서 대접해가지고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접점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응? 아무튼 하고 그리고 잘 보시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마이너스 스위칭을 하게끔 마이너스 선을 저는 플러스 24V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확인 공통을 잡아줘야 돼. 그 접종한다는 식으로 콤먼 해주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플러스 선으로 확인 공통을 잡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 이게 지구의 대지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것도 금속이라든가 대지에 묻힌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폴트가 이쪽으로 이게 이제 절연이 나빠져가지고 플러스가 이쪽에 합선이 휴준화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는 다 봐야, 대지 마이너스선이 다 봐야, 절연 파괴되고 다 봐야, 큰 지장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공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와가지고, 한 선에다 단자에다 콤문 해줍니다. 엔진 펌프 여기서 콤문 해가지고 가면 돼, 공통선 하나를. 그러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따로따로 있어도. 연결만 되면 되니까, 서로. 그리고, 나머지 단자들에서 각각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단자로 극성이 있다면 유극성이라면 확인해가지고 마이너스 극성에다가 다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무극성이나 아무 선이나 단자에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물려주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스위칭 2차 스위칭 요거는 스위치 공통 마이너스 단자고 저는 요거는 스위칭 되면 이제 접점이 붙으면 마이너스가 2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마이너스 2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것들은 무극성이 그냥 공통적으로 같은 단자 아래 이렇게 같이 일률적으로 물려주고, 극성이 있으면 또 극성을 똑같은 방향으로 확인해서 물려주고, 또 요거는 극성이 있으면 요거는 마이너스고, 다음 거는 위에 게 마이너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극성이면, 유극성이면.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플러스는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짬바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단자에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가서 요 안에 확인회로 가서 마이너스 쪽까지 와 있는데 여기 접점이 떨어져 있잖아. 이 접점이 붙는 것만 마이너스 쪽에 연결되는 것만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내가 치고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확인 공통을 써야 안전하다. 플러스 확인 공통 쓰겠다면 써. 뭐 말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안전한 방식이다. 마이너스 접점이다. 이렇게 하나씩 와가지고 콤먼해주고 해서 각 단자 유국성이면 마이너스 확인해서 있고 마이너스 단자에다 다 확인해주고 나머지 단자는 플러스만 연결해주면 된다. 이 스위칭만 해주면 플러스는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접점으로 여기에 확인 신호가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 DC24V라면 안전하잖아. 220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220 나오는 거 일로 넣어주는 것보다 회로를 만들어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DC24V 전원을 이용해서 스위칭만 해주면은 안전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C24V로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수신기 발주할 때, 제작 발주할 때 얘기해줘야 돼. 신신당부해야 돼. 만약에 안 해놓으면 돈 못 받을 줄 알아고. 구라도 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십 대씩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저기를 안 해놓으면은 까먹는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옷을 받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차이가 뭐냐면은 220 같은 경우하고 여기 DC24V라고 차이가 뭐냐면 저항, 감압저항이라고 그러지. 전압을 낮춰주는 거. 그 표시등에 220을 막바로 220 표시등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낮은 전압의 전격에 그 표시등을 점등시켜 저항을 이렇게 직렬 달아주는 게 감압전화 저항이라고 하는데 AC 220V가 좀 크지. 감압저항이. 요 DC24V. 그러니까 저항만 바꿔주면 돼. 그쪽에서 수신기 제작사에서 하면 간단해. 3개만 바꿔주면 되는데 뭐 뚜껑 열고서. 우리가 하려면 하던 일이 아니까 좀 어줍잖아. 그러니까 그걸 필히 주지시켜가지고 24V 해주세요. 이거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요. 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다 끝났어요. 명절이 코앞이네. 여러분들 행복한 명절 되세요.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고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난국에 말이야 이기적으로 자기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또 막 불평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려워. 당신들보다 불평만 당신들보다 불쌍한 사람 굉장히 많어.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누구를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협조 안 해가지고 매개체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그게 확산되면 당신들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 누워서 뱉는 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 힘들지만 같이 잘 극복해 봅시다. 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